안녕하세요 여러분. Connecting the Dots with Kian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한 기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기사는 직장에서 AI 도구, 특히 챗GPT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별 간의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몇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성별 간의 AI 도구 사용 격차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그래프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 교사 중 3분의 1만이 챗GPT를 업무에 사용한 반면 남성 교사의 절반이 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 남성은 거의 3분의 2가 이 도구를 사용한 반면 여성은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에도 이 격차는 약간만 줄어들어 16%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앞으로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게 되어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그 생각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특히 주목한 개념 중에 하나는 착한 소녀 마인드셋이라는 것인데요. 이 마인드셋은 일부 여성들이 챗GPT 같은 AI 도구를 사용할 때에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인드셋은 지름길을 피하고 노력으로 능력을 입증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고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성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긍정적인 특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 혁신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거는 이러한 패턴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엄격한 기준과 전통적인 위계 질서가 지배하는 직장 환경일수록 뭔가 혼자의 힘으로 편한 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강인함으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여성들의 경우에 그것들을 더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 기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아웃퍼포밍 하는 여성분들일수록 이러한 착한 소년 마인드셋에 더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성들이 주로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선호하는 성향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남성들은 새로운 기술을 만났을 때에 시행착오를 통해 실험해서 배워가는 것에 거리낌이 적은 반면 여성들은 도구를 완전히 이해한 후에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기술의 채택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얼마나 리스크와 모호함, 애매함, 알 수 없음, 그리고 실패할 수 있음, 당황스러움, 이러한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 채택의 차이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격차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정 그룹이 이러한 도구를 더 느리게 채택하게 된다면 AI가 효율성과 혁신을 주도하는 환경에서 자칫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또 짚었던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처음에 인터넷이 도입되었을 때에 지금의 현상과 같이 남성들이 인터넷의 사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탐험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보는 그러한 성향들을 보였는데 2008년쯤에는 그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간이 여성들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꼭 초반에 익스플로링 하는 것이 늦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한 생산성 창출에 있어 뒤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바를 기사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AI 기술이라는 것이 초반에 빨리 노출될수록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러닝 커브가 필요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일찍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 하나의 방법은 AI 도구를 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텐데요. 예를 들어 키오스크가 너무 많이 보편화됨에 따라 그 키오스크가 모두 인터페이스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매장마다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나이가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당혹스러움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AI 툴 역시 기존에 우리가 검색 엔진을 사용했던 것처럼 많은 UX적인 혁신을 이미 포함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더욱더 사용성 개선에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실험과 리스크 테이킹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에 보면 특히 학생들의 경우 아니면 업무에 사용할 때에 아직까지도 모범생 집단 분들에게는 약간 치팅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도 해요. 그래서 사용하기를 꺼린다라는 응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 익숙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그 모든 걸 좀 더 장려하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랬듯이 도전과 기회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하루가 다르게 많은 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툴들도 하루가 다르게 훨씬 더 그 성능이 높아지고 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모든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더 포괄적인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한 번쯤 같이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의견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 또한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함께 생각할 거리 에피소드를 위해 구독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계속 질문하고 탐구하며 호기심을 유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